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 10시가 약간 넘은 시간인데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제가 어저께 강의를 했는데, 여의도를, 여기 서울에 있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있는 여의도 서무에 대해서, 풍수나 저기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강의를, 현장 답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사를 하다 보니까 답사형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저기 그 이전에 강의를 여의도가 마치 미국의 맨하탄과 이게 좀 비슷하다, 이게 역사적으로나 약간 좀 풍수적으로나 이런 관점에서 완전히 같다고는 했지만 비슷하다고 제가 미리 이렇게 어저께 강의를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제 설명을 할게요. 지도를 제가 이게 원래 해야 하는데, 제가 편집 기술이나 이게 안 돼서, 우리 그냥 대략적으로 여의도가 한강 마포 밑에 여의도가 있죠. 마포 밑에지만, 예, 왜 마포냐면 뒤에 있는 포가 포구할 때 포예요. 그리고 여기 여의도에 보면 여의 나루터가 또 있어요. 그러면 포는 뭐고 나루터는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이게 좀 포나 이게 여러 가지 저는데, 포는 이제 우리가 항구 무슨 포 할 때 이게 감싸져 있다. 이게 포가 이게 보재기처럼 감싸져 있는 형상을 포, 이해가 되시나? 뭐 근데 그 항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보통 항구가 이게 이제 바닷가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이렇게 보면 이게 방파제 같은 역할이 어느 정도 해야 돼, 지형이. 큰 파도가 배를 때리지 못하게끔. 그러면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포처럼 이렇게 쌓여 있다. 이게 보재기 포. 우리가 뭐 장기할 때 포, 예, 그 포 맞아요. 장기할 때 포가 보재기 같은 되게 뭐 싼 형상이잖아요. 안에 이렇게 싼 형상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진주만도 보면 옛날에 그 하와이 진주만이 항구잖아요, 거의. 무슨 만도 이제 그 항구로 많이 쓰는데, 만이 이제 안쪽으로 쑥 들어간 되게 큰, 이제 저기 이제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만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지형이 돼 있어야 폭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항구적인 개념으로 봐야 돼. 옛날 그 마포가 포구예요. 마포 포항할 때 그 포자, 예, 포항할 때 그 포자도 그 포자예요, 원래. 그러면 그 왜 거기가 마포고 왜 적었냐면,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런 노래도 있죠. 방깊은 마포 종점. 왜 방깊은 마포 종점, 왜 마포가 종점이었을까요? 네, 지금은 서울 안에 이제 중심지에 마포가 있지만, 예전에는 마포가 저기 수도권도 아니고 거의 깡촌이었어요. 그냥. 그러면 옛날에는 서울이 우리가 뭐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게 북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도성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그럼 거기가 경성, 도성, 한양이었어요. 거기가 수도였고 서울이었고. 그러면 그 밖에는 뭐냐? 그냥 저기 촌이었어요, 옛날에는 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서울로 이제 옛날에 한양으로 물자가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예, 이게 배로해서 이제 물자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전국 팔도에서. 그럼 어디로 들어올까요? 예, 마포에서. 거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저기 배가 이제 정박을 해서 거기서 물자를,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역을 하면,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물자를 이제 수도인 그 당시 한양에서 많이 이제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물자가 이제 그 식량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이렇게 가공한 제품이 됐든 이게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야, 마포에서 이렇게 쓱, 거기서 이제 그 마포가 항구에 옛날에 이제 물자가 다, 여기 사람과 인력과 물자가 옛날에 중국으로 나가려면 이게 마포에서 배를 갈아타고, 이제 보통 이게 한 번에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강화도까지 이렇게 강으로 이게 움직이는 배가 있고, 바다에서 움직이는 배가 있어요.
배 사이즈가 틀려요. 왜냐하면 바다에서 움직이는 배가 이게 한강으로 들어오면 이게 꼬라박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특히 이렇게 가뭄철 되면 수위가 낮아지면 이게 꼬라박히거나 안초 같은데 이게 박혀요. 그래서 바닷배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이게 난파가 많이 되니까. 그래서 배가 작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좀 납작하고 약간 깊숙이 안 들어가고 그래야 배가 쉽게 들어가서. 그래서 강으로 움직이는 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강 같은 경우는 강으로 물자와 인력을 나르는 배 사이즈와 강화도에서 이제 그걸 갈아타야 돼요. 뭘로? 큰 바다로 이제 쉽게 거기는 이제 배가 커야 바다에서 큰 파도를 이겨내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여기가 어지간하면 가뭄때가 아니면 마포까지 바닷배가 들어오긴 해요. 근데 이게 가뭄때가 되면 수위가 낮아지면 못 들어와요. 바닷배가. 그래서 원래 고려가 개성이었잖아요. 개성까지는 들어와요. 어지간해서는 진짜로 뭐 한 10년이나 한 30년 만에 오는 가뭄이 아닌 이상은 개성까지는 이게 쉽게 바닷배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가뭄이 들면 못 들어와요. 여기 한양까지는. 그 옛날에 고려가 이제 멸망하고 한양으로 천도를 하잖아요. 그때 개성에 있는 거기 지주들이 많이 반대를 해요. 왜냐면 고려는 그 상업국가에 이게 왕실도 예전에 고려 왕실도 장사를 했어요. 조선에는 아예 그냥 장사치를 하대했는데 고려 왕실에서 자체에서 장사도 했어요. 왕실 사람들이. 이게 틀려요. 그 고려와 조선이. 그래가지고 이게 개성에서는 여기 한양으로 천도를 할 때 거기는 무역선이 들어올 가끔 무역선이 이게 가뭄 때문에 막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서울 수도를 이게 이전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많이 해요. 그럼 국가에 이거 나중에 물자 이러거나 왔다 갔다 하는데 큰 지장이 된다. 근데 이제 정도전하고 이성계가 이제 그걸 그냥 밀어붙이죠.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시대가 되면. 근데 그게 맞아요. 큰 해상 도시로서 발발을 하려면 이게 바닷배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데다가 이게 수도를 이게 해야 이게 국가가 번창을 해요. 무역으로. 그래서 고려가 옛날에 코리아라는 이름이 유럽까지 이게 난리죠. 이름이. 그래서 조선이라고 몰라. 유럽 사람들은. 코리아로 알아. 고려. 옛날에 고리적 해가지고 코리 해가지고 이렇게 아는 땅이란 뜻이에요. 무슨 아시아 할 때 아가 뒤가 그 땅이고 인디아 할 때 뒤가 아가 땅이에요. 이제 아자로 끝나는 국호 이름이 많아요. 그게 땅이란 뜻이에요. 그쪽 이제 문화권에서는. 코리아가 고리, 옛날엔 고리라고 제가 강의했잖아요. 고리가 이제 구리, 우리가 아는 이제 청동, 황동, 만자할 때 그 구리 있잖아요. 청동, 그걸 구리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구리의 국가, 옛날. 고구려가 원래 저건데, 너 멀리 가는 저건데, 저거 하여튼 그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기에 이제 마포까지, 마포에서 이제 물자가 들어와 있는데, 바닷배가 항상 들어온 게 아니라 가뭄 때는 못 들어와요. 그럼 가뭄 때는 어떻게 하냐? 강화도까지 들어왔다가 강화도에서 이게 좀 작은 사이즈가 작고 이게 밑에가 평평한 배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야 뻘 같은데 꼬라박히지 않기 때문에 물 수위가 낮아도. 그래가지고 옛날에 고려 개성에서 이게 한양으로 이게 천도를 할 때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왜 여의도를 우리가 알려면 바로 여의도 맞은편이 어디냐면 이쪽 섬이 하나 있어요. 밤섬 말고 이 여의도가 섬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다리가 잘 놓고 저쪽에 색강 해가지고 조그만 이게 해가지고 여기가 섬이 아닌 거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섬이에요. 엄밀히 따지자면 여기는. 근데 예전에는 거의 그냥 버려진 섬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이게 여의도를 해서 제가 이렇게 촬영을 이제 하는 이유가 원래 여의도가 옛날에 맨하탄이나 홍콩 같은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저기 한양이 저기 수도도 서울이잖아요. 서울 한양이 수도였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외국 서양에 있는 저기 큰 범선들이 그래도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여기까지예요. 딱. 근데 이제 가뭄 때는 못 들어오죠. 이제 이게 딱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여기까지, 이제 저 위로는 못 들어가, 솔직히. 딱 여기까지가 커트라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마포, 예전에 맨하탄 강의한 게 이유예요. 그러면 저기 외부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작업을 해요. 누가? 천신들이. 그래서 저기 수도를 옛날 개성에서 이쪽으로 이제 옮긴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 시대가 되면 저기 세기 말 한 거의 한 500년, 1000년 그 정도 사이에 보통 저기 수도를 여기 북악산 밑에 쪽으로 옮겨요, 다. 원래 작업을 그렇게 해. 그냥 항상 똑같아. 왜냐면 여기가 저기 이게 북악산, 북한산. 옛날엔 북한산이 북악산이었어요. 같이 똑같이 그냥. 이게 북한산은 뭐 북악산, 여기 뭐 저기 수락산, 여기 도봉산까지 다 맥이 연결돼 있어 이게. 네, 제가 옛날에 그 우리 수도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이게 마치 수행자가 가부장 자세를 튼 형상이라고, 우리 서울이. 제가 옛날 건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제 서울이 이제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이제 발발을 하는 시대가 되기 전에 미리 수도를 옮겨놔요. 그게 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왕조 500년에 이제 그 한양 수도를 적어요. 옛날에 그 자운선사가 이거를 다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학대사가 여기가 이제 수도를 옮길 줄 알고 이제 자운선사가 그걸 가르쳐 준 거야. 무학대사한테. 그래서 무학대사가 여기 이제 무학재 지금 있는 데하고 여기 북악산 여기서 이제 돌을 닦았으면, 아, 여기가 앞으로 이제 천년 이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설계를, 천년 이후에 그 시대를 설계를 해야 한다고. 지금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틀린다. 뭐 이제 이거를 이제 해요. 이제 지금은 이제 한 600년, 700년 지났나? 무학대사가 1300년대에 조선이 열리죠. 1300년대 무학대사와 이제 무학대사는 여기 있고 자운선사는 그 자운봉이 있어. 자운봉이 원래 저기 그 도봉산 거기 자운봉이 원래 자운선사 이름을 따서 거기가 자운봉이 된 거야. 거기서 이 양반이 저기 거기가 기맥이 여기 풍수적으로 보면 서울의 기맥이 위에서 저기 이게 내려오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자운봉하고 백운대, 만경대. 이제 그 자운봉 그쪽이 최고. 그거를 갖다가 옛날에 제가 한번 천등산이라고 했는데, 서울의 천등산 자리가 저기 자운봉 그쪽이에요. 몇 개 밑에도 있겠는데 자운봉 쪽이 거기가 천등산 자리예요. 그래서 자운선사가 이 양반이 사막산에서 돌을 닦고 1000년 후에 이제 그 저기 이제 저기 그 1000년 후에 세기 말의 시대를 갖다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자운봉에 보면 어떤 조그만 절이 있어요. 거기 지금 무슨 까먹었네. 그게 자운암이었는데 원래 그게 이제 이름이 바뀐 걸 알고 있어요. 그 자운봉 자리가 거기가 서울 수도, 이게 우리 서울 수도의 지금의 이게 풍수적으로 천등상 자리예요. 하늘에서 저기 천 기운이 직접적으로 때려져서 이게 한번 필터링이 돼가지고 이게 북악산 저기 줄기, 아니 북악산, 북한산 그 맥 줄기 따라서 이게 한양을 쫙 퍼지게 돼 있어요. 이게 기맥이, 이게 천기 기맥이 그렇게 돼, 지맥과 기맥이 그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원래 그 모양이. 그래서 그거를 자운선사가 알고 1000년 후를 저기 이거를 갖다가 코딩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자운봉 거기에서 이 양반이 이제 그거를 설계를 해요. 그게 지금 그 자리에 옛날 그 저기 옛날 강의를 했는데, 그 양반 이름을 따서 거의 이름이 자운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끝이 어디냐면 관악산 밑에예요. 이게 웃긴 게 뭐냐, 어떤 도인이 그거 알고 이제 나중에 거기다 절을 지었는데, 서울대 제일 위에 보면 자운암인가? 자운산가? 자운암이 있어요. 거기가 저기 거의 끝에예요. 거기가 관악산 밑에로. 이게 나중에 이걸 한번 저거 해야 하는데, 일단 여기서 그거는 저기 나중에 강의를 좀 하고, 중요한 거는 이게 마포 뭐 더 해달라고요? 이게 왜냐면 이
여의도 이 부분적인 섬을 하나를 설명하려면 이 수도 서울의 전체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 여의도란 섬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이게 설명이 가능해요. 우리 여의도 이게 서울이 지금 섬이 마치 거기 옛날에 양주 그쪽이 머리 부분이고 여기 좌측으로 보면 여기 딱 이 지도를 보면 좌측에 원래 이게 완벽한 그 사람의 형태였는데 그 가보자 전 인류들이 다 이거를 갖다가 산을 갖다 깎아가지고 이상한 데다 그걸 갖다 써먹어가지고 산의 형태가 다 변형이 되는데 이게 지금도 그 형태가 남아있어요. 지금의 그 의정부 이쪽으로 해서 양주 쪽으로 오면 그 동그란 분지 형태가 동그란 모양이 사람의 머리 형태고, 그리고 여기 도봉산 자원봉 도봉산 북한산 북악산 이쪽 이게 잘 보잖아요. 마치 그 위에서 보면 그 왼쪽 폐와 같고 이제 그 우측에 맞은편 수락산이 있잖아요. 수락산의 그 지형 형태를 보잖아요. 마치 우측의 폐 모양과 같고 위에서부터 이게 이제 그 양폐 모양이 이제 북한산과 이제 수락산 그 중간 정도에 흐르는 천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동부간선도로 흐르는 그 천이 이제 이게 무슨 천이지? 이름은 갑자기 동두천인가? 동부간선도라고 하는 거 동두천 맞나요, 이게? 하여튼 그쪽으로 천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마치 식도와 같아요. 우리 몸으로. 그리고 마치 이거 한강이 여기 물줄기에 이렇게 W자를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게 마치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가부장 이게 다리 모양을 가부장 틈 형태와 비슷하면서 이게 거기 물이 흐르는 자리가 그 사람의 마치 그 자궁 생식기를 흐르는 형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을 따지면 서초구 관악산 밑으로 가 서초구 그 일대는 우리 이제 밑으로 가면 이제 사람 남자로 따자면 고안이 좀 약간 밑으로 딱 쳐져 있잖아요. 고안과 같아요. 불알이라면 좀 이상하잖아. 그냥 유식하게 고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듣고 이제 한번 유성 사진을 보면 하고 예전에 제가 한번 강의를 했는데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게 북악산 밑으로 해가지고 이게 약간 이게 기맥을 이게 둘러싸는 형상이에요. 그게 이제 4대 문의 그 형상 거고 비슷한데 그 안으로 해서 정확히 기맥이 에워싸는 형상이거든요. 우리나라 그 4대 그 4개의 그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해가지고 북문 해가지고 그 이제 성을 땄잖아요. 그게 딱 그 지맥과 기맥이 거기서 한번 휘오리가 치는 형상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이제 명강이라 해가지고 옛날 자운선사가 거기를 갖다가 거기 이제 한양 도성으로 이제 거기를 갖다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개성에서 이제 한양을 옮긴 거예요. 아니 뭔 소리냐고. 거기 무학대사겠다. 원래 무학대사가 그 말은 무학대사라고 했다고 그게 기록은 남겼는데 원래 자운선사가 그걸 다 코딩을 다 해놨어요. 그거는 자운선사가 천신들하고 영통해가지고 예전에 전 인류들이 이게 인류 그 막바지 1000년 전에 수도를 항상 이쪽으로 옮겨요. 미리 이게 물밑 작업을 이렇게 몰래 옮겨놔요. 그걸 갖다가 자운선사가 그 설계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정도전하고 이제 그 이성계가 이제 그 정보를 알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밀어 붙여버린 거죠. 이제 이제 수도 이전을 갖다가. 그래서 그쪽이 수도 됐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물자가 들어가려면 천상 지금 마포가 거기가 포구가 들어갈 자리예요. 물자가 이제 배로해서 들어가려면 물자와 인력이 왔다 갔다 하려면 외부하고. 그러면 마포의 맞은편이 어디냐? 예, 여기 지금 제가 있는 여기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광장할 때 그 여의도 맞냐고요.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여의도라면 여기가 국회의사당역 몇 번 출구나 차 나오고
보이죠? 국회의사당. 자, 이게 국회의사당 보이죠? 예, 여기가 국회의사당입니다. 나는 못 들어가요. 나는 촬영하고 싶지만 못 들어가요. 양쪽에 해태도 있고, 해태가 이제 저기 귀신을 저기 그 악귀들을 쫓아낸다고 해서 보통 이런 저기 중요한 자리에는 이런 해태상을 많이 놔요. 뭐 저기 근거 있냐고요? 근거 없어요. 근데 귀신들이 와가지고 왠지 봐가지고 해코지 하고 싶은데 저거 보면 왠지 무서운 거야. 저기 시퍼런 저기 그 사자같이 생긴 호랑이 같은 해태가 있으면 그러면 귀신들의 저기 심리를 저기 아무래도 심리를 갖다가 저기 이게 악귀들이 오는데 이게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이게 국회의사당 여기고 오메 뒤를 막 스쳐 지나가는 이게 국회의사당. 여기가 이게 왜 여의도가 저거냐, 원래 여의도가 맨하탄처럼 똑같이 저기 쉽게 말하면 이게 조선이 폐쇄적이고 모든 무역을 다 막은 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저기 저기 쉽게 말하면 모든 저기 폐쇄적으로 빗장을 다 이게 닫은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조선이 왜 닫았나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저기 도인들이 세기 말이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다 알아. 문명이 발달하면 굉장히 이게 잔인한 세상이 열리고 그 인류가 멸망한다고 거의 사람이 다 죽고 인류가 멸망한다.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도인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보통 왕이나 왕실, 황실이나 조종 대신들을 도인들이 만나요. 앞으로 이렇게 예언을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인들의 말을 함부로 이거를 갖다가 무시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언한 대로 다 똑같이 계속 일어나거든. 보통 패턴이 똑같아. 역사가 뭐 똑같듯이. 우리나라만 그러냐? 중국에도 그래. 이제 중국은 언제 빗장을 단다? 명나라 때 닫아요, 그거를. 명나라가 명교가 세운 저기 나라라 했잖아요. 그것도 도인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나중에 원나라 전에 원나라는 무역을 장려하는 나라였고 명나라는 모든 빗장을 닫아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옛날에 저기 원나라 저기 스파이들이 저기 장사꾼으로 이렇게 유장해가지고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명나라가 저기 무역을 이런 통제를 한 경우도 있고 해적들을 막기 위한 통제한 경우도 있고 이게 도인들이 나중에 세기 말이 되면 이게 잔인한 세상이 열리기 때문에 그거를 막은 경우가 명나라 때부터 이제 그게 이제 되고 우리 쪽은 이제 조선이란 나라가 이제 하면서 조선이란 나라는 이제 고려는 굉장히 이게 무역 상업 국가였어요. 무역 중심 국가이고 옛날에 왕실에 이게 태자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장사를 먼저 가르쳐요. 뭔 개뿔대 같은 소리냐고. 어떻게 황실에서 더럽게 장사를 옛날에 고려 태조 왕건이 장사꾼이었어요. 장사꾼 집안이었어요. 그 호족 세력이었는데 개성을 중심으로 한 상업으로 이게 왕씨 집안이 원래 장사꾼 집안이 왕씨 집안이 중국에도 왕씨 집안이 많고 우리 쪽에도 왕씨 집안인데 왕씨 집안 자체가 장사꾼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고려에 이게 하면 이게 태자나 왕자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 왕이 되기 전에 장사를 먼저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 같은 데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참고로 옛날 고구려 때도 그렇고 백제 때도 그렇고 장사를 가르쳐요. 옛날 광개토대왕도 장사를 먼저 가르쳤어요. 옛날 태양사신기 영화의 장면도 그렇게 잠깐 나오는데 드라마죠. 예전에 보면 고구려도 그렇고 신라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신라는 이제 화랑도 같은 게 이게 좀 세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거고 백제하고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고구려는 무예옥 이게 무술 이게 무도를 닦는다고 이제 무도 이게 태자가 되면 무도하고 이게 장사 이걸 기본적으로 하고 백제는 무조건 장사를 가르쳐요. 백제도 옛날 소순호고 연타바 소순호도 옛날 장사꾼이었어요. 양반도 세운 양반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사를 다 가르쳐. 고려 때까지도 그랬어요. 왕씨 집안 자체가 장사꾼 집안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선이 되면서 저기 이제 이걸 쇄국 정책을 하고 이 저기 왕실이 장사를 하면서 이 안 좋은 현상이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장사를 하다 보면 왕실이나 이런 저기 호족이나 조정 사람들이 좀 약간 저기 약간 장사꾼들이 원래 좀 그래요. 저도 장사를 해봤지만 이게 거짓말을 겁나게 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상황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나라도 위험에 빠뜨려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정도전이 나중에 이 장사꾼들이 이제 권력을 못 잡게끔 이걸 갖다가 아예 딱 이걸 다 차단을 해버려요. 왜냐면 그거 장사꾼들이 이게 저기 이게 좀 우리 옛말에 욕 중에 이게 상놈의 자식이 상놈이 상인이에요. 이게 나쁜 짓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고려시대에서. 어느 정도로 했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고려의 저기 국민을 갖다가 다 노예로 만들고 그냥 저기 이게 다 죽여버려 그냥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는 장사를 하등시해요. 정도전이 이제 그걸 갖다 못을 확실히 박아버려요. 자운선사 무학대사도 그렇고. 왜냐면 고려 때 장사꾼들이 이게 정권을 다 잡아가지고 황실도 다 장사꾼을 기본이에요. 그냥 고려 황실뿐만 아니라 조정 호족들이 다 이게 본문서 기본적으로 장사꾼이야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이 나쁜 짓을 겁나게 많이 하니까 이게 국가를 갖다가 좀먹는 짓을 겁나게 많이 하니까 옛날 자운선사가 이제 이거를 저거 했다가 새로운 나라는 장사꾼들이 나를 아예 그냥 내딛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딱 못을 받고 시작해요. 이제 그걸 무학대사도 그거 갖다가 이제 동의를 했고, 그걸 채고 이제 그걸 뼛속같이 그걸 찬성한 게 이제 정도전이에요. 정도전이 그것 때문에 자운선사의 선택을 받았어요, 양반. 굉장히 장사꾼들을 좀 약간 이게 혐오해요. 근데 정도전이 나중에 보면 장사의 이게 귀신이야. 장사꾼보다 더 뼛속같이 장사에 대해서 이게 그걸 나중에 설명을 이제 드려야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려가 이게 조선이 이게 문을 다 쇄국 정책을 이렇게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천신들이 이거 개방을 쉽게 하는데 이제 저기 도인들이 말을 안 들어. 조정 대신 왕실도 말을 안 들어. 천신들의 말은 안 듣고 왜 그러냐면 이게 시대 막바지가 되면 이게 소스를 줘야 돼. 이게 소스를 넣어야 돼. 이게 실험 소스를 넣어야 돼. 시대를 실험을 해야 하니까. 근데 실험 소스를 넣으면 이거 거의 다 뒤져. 도인들은 알아. 그럼 밑에 있는 도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저기 조선과 이게 저기 중국 중원에 있는 사람들을 저 우매한 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막아야 돼. 그 문명이라는 그 소스를. 근데 천신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소스를 넣어줘야 시대를 실험을 할 수가 있어. 그 소스가 안 돼. 그럼 그 소스를 넣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넣기 어떻게 하냐? 네, 우리가 역사자에 있는 그 병현양료, 심효양료, 저기 일본이 이제 먼저 이제 저기 그 외부 저기 그 서양의 그 문물을 받아들고 이제 일본이 나중에 해가지고 결국에 일본의 식민지로 되죠. 천시대에 다 밑작업을 해요. 이거를. 시대를 실험하기 위해서 고도화된 문명의 그 소스를 갖다가 저기 중국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 특히 조선의 그 서울인 경성, 한양에다가 그걸 바로 넣으려면 물자와 인력이 들어가야 돼요. 물자와 인력이 들어가면 외부의 그 책이나 정보 지식도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게 어디냐 작업을 하는 게 최고 좋은 게 조선의 저기 한양의 문턱이 어디냐면 저기 뭐냐 쉽게 말하면 이게 문턱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현재 이 자리예요. 지정학적으로 여의도란 이 섬이에요. 여기가 섬이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하고 마찰이 잘 안 되고 조선 관군들이 쳐들어오면 여기가 천혜의 그 해자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못 쳐들어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그 서양 문물들이 들어오면 이 여의도를 기점으로 되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죠. 일본이 한 번에 쑥 밀고 들어와 버리죠. 그냥. 원래 이게 쑥 들어오기 전에 발판 역할을 하는 게 이 여의도예요. 그럼 여의도에서 이제 서양 미국이나 이제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여기로 이제 이주를 해. 그럼 여기가 마치 옛날 인디언들의 이렇게 미국을 개척하기에 그 전진기지가 맨하탄이듯이 여기 조선의 전진기지가 식민지의 그 전진기지가 여기 여의도예요. 지정학적으로.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작업을 해요.
근데 일본이 그냥 한 번에 쑥 들어와 버렸죠. 한일 합방을 그냥 한번 쑥 해버렸죠. 여기 전진기지로 한번 발돋움을 한 게 아니라. 나중에 6.25 때 여기가 저기 그래서 비행장으로도 쓰기도 해요. 이제 이거를 알고 이제 이거를 알고 저기 여기다가 이제 저기 여의도라는 섬을 이제 나중에 이제 천신들이 이걸 갖다가 약간 뭐라 할까 아바타화 작업을 해요. 이제 이게 뇌의식적으로 확실히 자원선사는 이게 서울로 이렇게 지금의 한양 도동으로 이걸 하는 거를 뇌의식적으로 확실히 자각을 해가지고 그거를 실행에 옮길 거고, 지금 현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도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는 금융이 하면 잘 될 것 같아. 왜냐면 예전에 전 인류에 여기가 항상 금융 메카였거든요. 우리 저기 여기 한반도에 여의도 섬이. 근데 이번 시대에는 여기에 여의도, 이걸 먼저 설명했구나. 여의도에 보면 이게 도인들이 와서 이제 그걸 한 것도 있고 뭣도 모르고 한 것도 있는데, 여기다 천신들이 작업을 여의도 이 섬에다가 크게 3대 축을 저기 여기다가 심어놔요. 3대 축이 예전에 제가 용종족을 설명할 때, 용종족은 저기 우리나라 상권 분리하듯이 세 개의 큰 저기 힘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권력이 정치, 경제 그리고 언론,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옛날 정두전에 이걸 해가지고 뭐 저기 그 상권 분리 얘도 이걸 되게 거기다 뭐 홍보관 무슨관 이게 비슷하게 짝퉁으로 만들게 하는데, 보통 용종족의 이게 정치 시스템이 발달해서 여기다가 여의도이라는 섬에다가 코딩을 해요. 설계를 어떻게 정치, 경제 그리고 언론 이 세 개를 코딩을 해요. 설계를 해요. 자, 정치는 뭡니까? 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기 뒤에 있네요. 여기 국회의사당 있죠. 그리고 저기 언론은 어딨나요? 저기 KBS. 옛날에는 우리나라 방송국이 KBS밖에 없었어요. 뭐 MBC 케이블 방송 지금 겁나게 많잖아요. 없었어요. 옛날에는 KBS 방송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는 KBS가 언론이죠, 방송국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디냐? 그 밑에 간 데를 가면 이제 경제, 금융의 메카이죠. 여의도 이제 증권가, 여기에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모든 저기 은행 본점, 그리고 저기 주식 이게 거래소 같은 거 할 때 여러 가지 산업은의 여러 가지 이제 금융 메카가 다 여기에 와 있어요. 이게 다 원래 시대가 되면 이게 작업을 해요. 이번 인류 때만 여기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한 거예요. 원래 얘기가 처음에 이게 저기 외부에서 이게 외부의 문명을 이게 강제적으로 주입을 하기 위한 밑자국으로 이게 문턱 작업을 하는 게 여의도 이 섬이에요, 원래.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맨하탄처럼 발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종족의 그 정치, 경제 그리고 저기 언론, 이게 이 정치, 경제, 문화라고 하는데 정확히 따지면 언론, 이게 상권 분리. 요걸 갖다가 여기서 이제 이게 그 근대화해가지고 현대화를 해가지고 미래의 정치 시스템을 여기다가 이제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잘 보면 국회라는 게, 국회가 의회죠. 자, 의회가 뭔가요? 정치 시스템이. 이게 우리 역사를 보시면 다 똑같아요, 패턴이. 의회가 뭔가요? 각 의회가 시민의 대표가 의회잖아요. 시 대표를 해서 의회를 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감사 활동도 하고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게 의회잖아요. 이게 원로원이 원래 이게 로마 때 나온 건데, 지금 근대화의 의회가 제대로 이제 이게 자리를 잡은 게 언제냐면, 여기 뜨겁다, 이게. 옮기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의가 또 이게 길어져 버렸네. 자, 우리가 그럼 여기서 이제 여의도가 이제 저거니까 의회와 저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 역사를 보면 예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권력이 탄생해요. 유럽에서. 그 전에는 권력이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였냐? 왕, 우리가 뭐 공작, 백작,
쉽게 말하면 왕과 황제 왕과 그리고 귀족들에 의해서 뭐든